오늘은 V스케일이라는 장비에서의 흡기 검사, 헤드 검사의 설정과 판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V스케일이라는 장비에 그 센서를 어떻게 연결하고 그 센서를 장비에 어떻게 연결하고 이걸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 가솔린이나 LPG, 디젤 모든 흡기 검사는 여기 보이는 맵 센서로 하시는 게 원칙이고, 나중에 좀 더 이 과정을 넘어가면 저저압 센서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1번 채널에 빨간 채널에 그 맵 센서를 연결하시고, 2번 채널은 항상 트리거를 연결하는 채널이거든요. 이제 그 맵 센서를 어디에 연결하시냐면, 이게 4기통, 3기통, 6기통도 마찬가지고, 원칙은 브레이크 부스터로 가는 파이프 여기에 연결하시면 되시고요. 그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브레이크 부스터 앞에 있는 호스에서 빼서 연결하시면 중간에 책 밸브가 있어서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을 하시게 되면 이 측정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4기통을 가진 엔진이 있다 그러면 실린더 헤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빨아당기는 공기의 양은 똑같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피스톤 검사에 가서도 똑같은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피스톤이 내려갈 때 압력이든 부하이든 4개의 실린더는 똑같아야 된다는 그 개념에서 이제 측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실린더 4개가 뭐 3번, 4번, 2번, 1번이 되어도 빨아당기는 공기량은 전부 9라는 똑같은 수치가 나온다는 이 전제 하에서 흡기 검사, 우리가 말하는 그 헤드 검사를 풀어 나가는데, 이 검사에 들어오셔도 30mV로 세팅되어 있고 20mm 세컨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요 값을 만지게 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만지는 거는 노란 2번 채널만 만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흡기 검사 후 판정하는 방법인데, 3, 4, 6기통 같은 경우도 디젤 마찬가지로 그 판정에 대한 개념은 똑같고요. 3기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그 흡입 공기량의 편차가 제일 작은 놈, 제일 높은 놈 했을 때 2를 넘어가면 흡입 공기량 차이로 인해서 엔진이 부조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요건 틀리죠. 가로 안에는 요게 평균인데, 가장 작은 8, 가장 높은 13. 그래서 공기량의 편차가 5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헤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쉬운 게, 1번 실린더는 13이라는 공기량, 3번 실린더는 8밖에 안 되는 공기량. 그래서 헤드에 불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4기통에서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전부 똑같은 9란 공기량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틀리죠. 1번 실린더는 6, 4번 실린더는 14. 4기통 같은 경우는 편차가 3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6을 넘어가기 때문에 헤드가 불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1번 실린더는 1, 4번 실린더는 29. 근데 그 가끔 회원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면 4번 실린더가 불량이냐 1번 실린더가 불량이냐.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헤드 내린다는 결론이거든요. 4번이 불량해도 헤드를 내릴 것이고, 1번이 불량해도 헤드를 내릴 것이고, 6기통 같은 경우는요 똑같죠. 트리거랑 트리거 사이에 6개의 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타이밍은 정확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6기통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숫자가 8, 가장 높은 숫자가 15. 여기 있네요. 7. 15 빼기 7을 하면 공기량이 8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린더 간에 공기량의 편차가 있다는 얘기는, 산의 개수가 이렇게 세워지면 무조건 흡기 불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흡기 불량이라는 얘기는 뭐 밸브가 휘었다든가 시트링이 파먹었다든가
이런 거 하여간 흡입 공기량에 편차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낮은 애가 9, 가장 높은 애가 19 헤드 분량이거든요. 6기통 같은 경우는 5의 편차를 벗어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엔진이 부조를 하는 시점이거든요. 디젤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디젤도 쉬운 게요. 지금처럼 인터쿨러가 있고 터보에서 올라오는 압력만 옆으로 제껴 놓으면 엔진은 이렇게 빨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배기량이 좀 작은 차들은 이걸 측정을 하시면 맵 센서로 1번 채널이 그림이 좀 작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요 화살표가 있는 구멍을 손으로 살짝만 막아 주셔도 되고요. 지금 측정하고 있는 요 센서는 저저압 센서인데 처음에 원칙은 맵 센서를 하시고요. 맵 센서가 어느 정도 감이 생기고 나면 저저압으로 넘어와야지 처음부터 요걸 하시면 측정은 하기 쉬운데 나중에 판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산타페 그 디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린더로 흡입되어지는 공기의 양은 11, 11, 11, 11 이렇게 전부 똑같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요거는 산타페거든요. 산타페 보시면 수치도 많이 깨어지었지만 그림도 많이 깨어졌죠. 이거는 왜 그 캠팔로 불량이 되면 벙벙벙벙벙벙벙 하는 차들, 그래서 흡기 불량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요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흡기 헤드 검사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흡기 누설이 돼서 그림이 깨지는 경우, 타이밍이 넘은 경우, 흡기 누설 4기통 그 정상인 차를 먼저 보시면요. 지금 자를 제가 하나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꼭대기 닿는 게 일정하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흡기 누설이 있는 차량을 찾아보게 되면 자를 올려놓은 거에 닿다 말았다 공기량이 약간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6기통도 마찬가지예요. 자를 올려놓으면 거의 이렇게 그 꼭대기점이 일정하게 닿아 있는 게 정상이고 흡기 누설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그죠. 한쪽은 닿고 안 닿고 닿고 안 닿고 요게 흡기 누설의 그림이고요. 타이밍 넘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4기통은 쉬운데 6기통이 좀 어려운데 어려울 게 없는 게요. 마찬가지로 트리거랑 트리거 사이에 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세워지면 정상인데 요 그림을 잘 보시면 트리거와 트리거 사이에 산의 개수가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타이밍이 넘은 것입니다. 흡기 검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별거 없으니까 그 기본 개념만 잡으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